안으로의 여행. 우울증의 늪에서 빠져나와 나는 이제 현실에서 리더십이라는 우리의 공동의 소명에 관심을 돌린다. 이것은 전환을 넘어서 도약에 가까워 보이지만 위대한 지혜의 전통은 이런 이행에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지혜의 전통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내적 여행을 계속하라. 외고를 지나쳐 참 자아에 이르라. 그러면 자아 도취에 빠져 헤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따르는 책임감을 좀 더 늠름하게 간직한 채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들은 단지 이번 장을 꾸미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내가 우울증의 계곡을 지날 때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말들이다. 어둠과 고리부로의 추락이 끝날 때쯤 나는 공동체 일에 다시 종사하게 되었으며 관심 분야에 리더십을 더 발휘할 수 있었다.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개념에 종종 거부감을 나타낸다. 자신을 리더로 생각하는 것은 주제넘어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지나친 자기 확대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맞다면 리더십은 모든 사람의 소명이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도피일 수도 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름에 밀접하게 짜여진 생태계에 살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인도해야 한다. 심지어 한때 오만한 태도로 학교를 떠나갔으며 대표자가 될 자질이라곤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좋든 싫든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 단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개념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겸손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또 하나의 이유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더들에 대한 냉소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도덕성과 연민, 비전이 부족한 이기적인 리더들을 많이 보아왔다. 하지만 신문 헤드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흔히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곳에서 존경할 만한 리더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과 같이 거대한 어둠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는 인물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클라프 하벨이다. 그는 체코의 반체제 극작가이자 인권운동가였으며 한때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지금은 체코공화국 대통령인 그가 들려주는 말은 우리에게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준다. 1990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 정권이 무너진 지 두세 달이 지난 후 하벨은 미국에 초청되어 미 의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전체주의 체제의 공산주의가 우리의 두 개의 국가인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남겨준 것은 무수한 죽음의 유산과 끝도 없는 인간적 고통, 심각한 경제 침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인간적 굴욕감입니다.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여러분들은 행운이지요. 공산주의가 남겨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커다란 돌에 깔려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은 이런 난관을 겪지 않은 사람보다 희망에 대해 더 오랜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번영으로 이끌어줄 교육 방법, 대표자 선출 방법, 경제 사회를 조직하는 법 등을 배워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거기서 나온 지식이지요. 내가 얘기하는 그 특별한 경험은 내게 한 가지 확신을 주었습니다. 의식이 존재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인간 세상의 구원은 다름 아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반성하는 능력에, 인간의 겸손과 인간의 책임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식의 전면적인 개혁 없이 진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벨이 얘기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힘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환경에서나 진정한 리더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데에 목표를 둔다. 그러면 그 마음의 힘이 세상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의식이 존재에 우선한다. 인간 세상의 구원은 다름 아닌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 나로서는 지금 우리가 처한 시대적 현실 속에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내적 생활의 중요성을 단언하는 말을 상상할 수 없다. 하벨의 주장은 인간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근본 요소는 물질적 현실이 아니라 의식이며 인식, 생각과 정신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허황된 소리가 아니다. 우리 내면에는 의식의 아르키메데스의 지점이 있다. 내적인 어떤 부분을 누르면 우리를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가 생겨난다. 그리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하벨은 미국에 온 손님으로서 차마 밝히지 못한 진실이 하나 더 있다. 물질이 의식보다 더 강력하며 경제가 정신보다 더 중요하고 현금의 흐름이 비전과 아이디어의 흐름보다 더 많은 현실을 창조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 뿐만이 아니었다. 자본주의자들 역시 이것을 신봉한다. 하벨은 예의상 차마 얘기하지 못했지만 우리 스스로는 정직하게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자들은 내적 생활의 중요성보다 외적 현실의 힘을 훨씬 더 깊이 신봉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의식의 힘이 우리를 이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이야기이나 가혹한 현실은 하는 식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고 말해왔는가. 측량하고 셀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중요한 변화로 여기지 않는 체제에서 일해본 적이 얼마나 많은가. 전통적인 수단과 방법을 우리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구성으로 이용하면서 창의성을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봤는가. 이것은 어느 하나의 이념을 신봉하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적인 문제이다. 우리의 정신적인 전통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회의 희생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공모자이다. 우리는 정신과 물질, 우리 내적인 힘과 외적인 사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안에서 살아간다. 외적 현실이 우리를 억압하는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억압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감옥을 만드는 일에 자기 자신이 공모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외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단지 좋든 나쁘든 세상에 우리의 의식을 투사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한 예로 우리의 교육기관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리석은 경쟁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승리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진정한 인간적 행복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역시 그 부분에 대해 무관심하고 냉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이 세상에 투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세상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의식은 존재에 우선한다. 당신의 의식과 나의 의식은 세상을 창조할 수도, 해체할 수도, 개혁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을 끔찍하고 때로는 괴로운 책임의 근원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절실한 희망의 근원지로 만드는데 공모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유이며 우리 모두를 리더로 만드는 진실이다.